자, 우리 도덕, 네, 진도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책 보니까 제목은 이제 도덕이라고 해놓고 밑에 좀 생활과 윤리, 이제 생윤, 우리가 이제 생윤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생활과 윤리로 조금 바뀌어서요. 이제 교재 그 차례 내용을 보면은 이제 차례에 실린 이제 제목들이 조금은 바뀌었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네,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뭐 도덕이 바뀌어봤자 뭐 내용이 갑자기 180도 확 바뀌진 않아요. 다만 이제 편집이라든가 아니면 좀 중요한 철학가라든가 뭐 어떤 사상가의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가고 기존에 있던 게 조금 빠지고 해서 네, 내용의 편집에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뭐 기존에 우리가 공부했던 도덕적인 내용이 여기 하나도 없느냐,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 교재에 맞춰서 이제 진도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제 현대생활과 응용윤리. 자, 윤리라는 말은, 네, 응용윤리니 뭐 이런 말은 그전엔 조금 잘은 안 썼던 그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현대생활과 이제 응용윤리의 필요성 해서 이제 새로운 용어들, 이제 개념들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할 과목이, 생활과 윤리이기 때문에 이제 윤리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엔 이제 도덕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되면 이제 윤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첫 번째 이제 윤리학의 의미 한번 볼게요. 윤리와 이제 윤리화. 자, 윤리는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되는 도덕적 행동의 기준,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제 윤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사람 사이의 도리나 이치를 깨닫고 실천하는 걸 이제 윤리로 생각했고요. 서양에서는 사회적 관습이나 개개인이 갖고 있는 성품을 이제 윤리로 본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학문이, 연구하는 학문이 윤리학이에요. 그래서 도덕적 행동의 기준이나 규범을 연구 대상으로 해서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실천적 학문으로서의 윤리학. 자, 여기 있는 거 그냥 간단히 쫙 그냥 읽어볼게요.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연구 대상으로 보며 도덕적 행위에 관한 이론으로 구성된 지식의 체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이론적 측면과 실전적 측면의 성격을 동시에 지닙니다. 도덕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규범적 근거를 제시하는 학문. 현실의 구체적인 도덕적 규범을 비판적으로, 비판이 이게 옳은 건지 이게 잘못된 건지 이제 따질 수 있는 그게 바로 이제 비판이죠.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향,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하는 바람직한 삶의 모습과 가치 있는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볼게요. 이제 이론윤리랑 응용윤리. 자, 이론윤리. 도덕적 행위에 대한 이론적 탐구예요. 그 다음에 정당화를 통해 현실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공리주의, 덕윤리, 의무론 이런 거 있는데요. 공리주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뒤에서 이제 개념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응용윤리죠. 이론 윤리의 내용을 구체적인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삶의 현실 속에 이제 대응을 시켜보는 거예요. 응용하거나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환경의 윤리, 환경윤리, 그 다음에 생명윤리, 정보윤리, 문화윤리 이런 게 있네요. 그래서 환경윤리, 생명윤리, 정보윤리, 문화윤리, 윤리라는 말이 붙어서 생소할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 우리가 도덕에서 다 이제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볼게요. 이론윤리와 응용윤리의 관계. 상호, 네, 서로 이제 유기적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론윤리는 현실의 윤리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요. 응용윤리는 이런 이론윤리를 토대로 현실의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자, 밑에 이제 두 번째, 현대생활에서 응용윤리가 왜 필요한가? 응용윤리의 이제 등장 배경 한번 볼게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자유주의, 개인주의 확산 등 사상적 변화로 인해서 변화로 인해 사람들의 삶과 가치관이 다양하게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양한 변화에다가 밑줄을 좀 쳐놓으면 돼요. 다양한 변화. 자,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가치와 문화가 공존하는 현대사회가 무슨 사회가 됐냐면 다원주의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환경, 인류, 전쟁, 빈곤 등과 같은, 자, 거기다 밑줄 칠게요. 전 지구적 인류 공동체적 문제들이 발생. 자, 그래서 응용윤리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응용윤리가 왜 이제 필요한가? 정보통신사회가 왔어요. 현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 등, 자, 밑줄 칠게요.
시대 변화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요청. 그래서 두 번째, 이론적 토대보다는, 자, 뒤에다 밑주실게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가치관과 도덕 원칙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네, 거기다 밑줄 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13쪽 한번 볼게요. 응용윤리의 다양한 분야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로 2번 한번 볼게요. 다양한 응용윤리 문제들 해서 생명윤리서부터 평화윤리까지 쫙 나와 있죠. 이거 기존에 네, 교재에 다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생명윤리도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어요. 안락사 문제라든가 낙태라든가 유전자 조작이라든가 배아 줄기세포 활용, 동물 및 인간 복지 문제 등 해서 생명 존중, 네, 이런 걸로 문제 좀 많이 나왔죠. 생명공학기술 발달에 따른 윤리적 문제가 바로 생명윤리고요. 성윤리, 가족윤리, 성의 자기결정권, 그다음에 성의 상품화, 성차별과 성적 소수자 문제, 결혼과 부부 간의 윤리, 부모 자녀 간 윤리, 형제 자매 간 친족 간, 그다음에 고령화 시대의 가족윤리 문제. 과학정보윤리에서는요,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들이 이제 익명성 내용이 좀 많이 나왔죠. 인권 및 사생활 침해, 악성 댓글, 온라인 사기 등 정보통신기술 발달 및 사이버 공간의 영향력 확산으로 인해 등장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경윤리, 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그다음에 도구적 자연관과 인간중심주의에서 인간중심주의가 좀 많이 나왔죠. 이 인간중심주의 때문에 네, 서양이 이제 환경 파괴가 많이 이루어졌죠.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그래서 현 시대를 살아야기 때문에 환경은 개발해야 되겠지만 우리 후손들한테 좀 남겨줘야 된다 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 뭐 이런 용어들이 나왔었어요. 또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사회윤리.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 정사에서 5번의 사회윤리가 이제 대표적인 문제가 네, 그 롤스의 정의론하고 네, 니부어 네,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왔었죠. 그다음에 공정한 분배, 부정부패 근절과 청렴사회, 준법과 시민불복종. 자, 최근에도 많이 보이는 문제가 이제 시민불복종 문제가 좀 많이 보여요. 그다음 문화윤리, 예술과 외설 구분, 의식주와 관련된 문제, 문화의 다양성 및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문제. 그래서 뭐 문화 상대주의, 뭐 문화 절대주의, 뭐 자문화 중심주의, 뭐 이런 것들, 뭐 문화 사대주의 이런 개념들을 조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평화윤리, 민족 통합과 민족 정체성, 그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의 네, 우리 사회 정착, 재외 동포와 한민족 네트워크 형성, 그다음에 국제 정의 및 국제 평화 실현 등과 관련된 문제, 네,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한 응용 윤리 문제들이 네,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4쪽 네, 넘겨볼게요. 이제 윤리 문제의 탐구와 실천. 자, 윤리적 탐구. 윤리적 탐구의 의미와 사고 유형 한번 볼게요. 자, 윤리적 탐구의 의미. 윤리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이론적 실천적 연구 활동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윤리적 탐구를 위한 그 생각 유형이, 사고 유형이 한 4가지가 나오죠. 기억, 논리적 사고, 니은, 합리적 사고, 디귿, 비판적 사고, 리을, 배려적 사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기존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는 디귿의 비판적 사고, 그 다음에 리을에 있는 배려적 사고가 기출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논리적 사고. 논리라는 게 뭘까요? 근거, 타당한 근거에 맞춰서 결론을 도출하는 게 바로 논리죠. 그래서 전제로부터, 어떤 문제로부터 결론 혹은 주장을 옳게끔, 네, 바르게 타당하게 이끌어내거나 어떤 주장에 대해서 논리적인 모순 또는 오류가 있는지, 이게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검토하는 과정이 바로 논리적 사고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합리적 사고는요, 자신의 사고가 이제 깊이 생각하는 거겠죠? 사고가 이치에 맞는 것인지 한번 따져보고 자신의 사고와 행위가 참된 근거와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는 게 바로 합리적 사고예요. 자, 디귿의 비판적 사고는 별 달아 놓으세요. 비판적 사고. 자, 비판적 사고는 쭉 읽어보시고
D 한번 보세요. D. 자, D에다가 밑줄을 칠게요. 자신의 주장과 선택에 오류가 없는지 검토해서 다시 한번 밑줄 진하게 치세요. 성급한 결론을 피할 수 있도록 한다에 밑줄을 진하게. 자, 그 다음에 E 보세요. D 밑에 있는 E. 합리적인 사고와 증거에 의한 객관적 판단을 함으로, 자, 밑줄 진하게 주관적인 감정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쭉. 네, A서부터 E까지 다 읽어보세요. 다 읽어보시고 특히 D, E에 밑줄 쳐놓은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그렇게 밑줄 친 부분이 이제 문제로 네, 출제된 적이 있어요.